비가 오기 전에 어김없이 심해지는 무릎 통증. 여러분도 고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노년층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과도한 운동과 비만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염 통증을 완화해주는 이 식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 음식으로 관절염 통증을 함께 이겨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 읽어주는 헬시기의 팁입니다.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로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닳아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비만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주로 무릎 관절, 손가락 마디마디, 어깨나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엔 다리 모양 변형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 부위 중 한 부분이라도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큰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더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 오기 전날에 무릎이 아파 잠을 못 주무셨다는 분들도 계시죠? 비가 오기 전에는 습도가 높아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요. 이는 습도가 높아 몸 안의 수분이 증발하지 못해 관절 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관절 내 압력이 높아지면 염증 부위를 더 붓게 하고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관절염에 안 좋은 음식. 전문가들은 관절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 따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관절염에 안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탄산음료, 카페인 음료 등은 관절염에 좋지 않은 음식이니 되도록이면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 기름, 콩 기름, 해바라기 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런 식물성 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에 필수적이지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몸속 염증을 촉진시켜서 관절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혈액순환, 눈 건강, 기억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섭취 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 유발 호르몬을 분비해 관절염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 등에서는 오메가6 함량이 높고 오메가3 함량이 낮아 불균형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를 4:1 또는 5:1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이 많은 육류, 튀긴 음식, 사탕, 빵과 같은 설탕이 많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도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이니 신경 써서 먹는 것을 추천드려요. 관절염에 좋은 음식. 그렇다면 반대로 관절염에 좋은 음식도 있겠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인 콩입니다. 콩 중에서도 특히 약콩으로 알려진 일명 쥐눈이 콩입니다. 서목태라고도 하죠. 다른 검은 콩보다 알맹이가 훨씬 작은 쥐눈이 콩은 검은 콩의 일종으로 쥐의 눈알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예로부터 해독작용과 신장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약콩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쥐눈이 콩은 특히 노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쥐눈이 콩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노년에 우울하거나 불안한 심리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쥐눈이 콩의 어떤 성분이 관절염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바로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몸속 독소를 배출시키고 간 해독 능력과 항염증 그리고 통증을 억제해줍니다. 또한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특히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나타나는 산화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쥐눈이 콩은 수많은 콩 중에서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인데요.
통증 전달에 관여하는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을 억제해 만성 류마티즘 관절염을 완화해주고 통증과 부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늘 온몸이 쑤시는 통증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비만에도 도움이 되고 고지혈증 환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은 뼈 손실을 억제하고 골밀도를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안면홍조, 발한, 수면장애, 우울증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좋아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지누니콩은 기관지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줘서 기관지 강화에 좋고, 지누니콩 속 식이섬유는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낮춰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콜라겐을 향상시켜주고 피부 탄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지누니콩 100% 활용하기. 지누니콩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체내 흡수율 및 효과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누니콩은 어떻게 먹는 것이 관절염에 더 효과적일까요? 지누니콩은 찌거나 삶아서 먹는 것보다는 볶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누니콩을 볶았을 때 이소플라본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절염을 억제하는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름으로 볶아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누니콩을 잘 씻은 다음 물기만 제거한 후 그대로 기름을 두른 팬에서 잘 저어가면서 타지 않게 볶아줍니다.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볶아지면 약불로 줄여서 5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그럼 고소한 지누니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잘 볶아진 지누니콩은 그냥 드셔도 되고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지누니콩밥도 좋습니다. 쌀과 지누니콩을 섞어서 물에 불려줍니다. 콩류는 불리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불린 후엔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고 밥솥에 넣어주면 지누니콩밥 완성입니다. 조금 특별하게 드시고 싶다면 지누니콩 쉐이크도 추천드립니다. 믹서기에 우유 200ml, 바나나 반개, 지누니 콩가루 2스푼을 넣고 갈아주세요. 건강하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지누니 콩을 드실 때 주의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과하게 드시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지누니콩 역시 약콩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조심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누니콩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이나 저혈압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는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위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소량씩만 드세요. 또한 지누니콩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는데요. 콩 속에 함유된 피트산 성분이 장 속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구리, 철분, 아연과 같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오래 삶거나 끓이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하니 적당히 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긋지긋한 관절염과 무릎 통증에 효과적인 지누니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주는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께서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움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정보 읽어주는 헬시기의 팁. 다음에 다시 좋은 건강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